그러면 이어서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성자 봅시다. 이제 드디어 조금 객체지향을 공부하기 위해서 빌드업이 조금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객체지향을 조금씩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의 첫 시간이 아마 생성자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보기 전에 그, 네, 뭐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서빙할 때 식기류를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식을 서빙할 때는 하얗게 식기류를 먼저 놓고 그다음 메뉴를 주문받고 손님이 다가오면 테이블을 치른다. 이런 어떤 로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테이블 서빙을 해요. 테이블 서빙을 해요. 네? 이 퍼블릭이니까 이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니지라는 함수를 구현했어요. 뭐 젓가락을 놓는다, 수저를 놓는다. 이렇게 했어요. 테이블 서빙 T자 이니시를 했어요. 뭐잘 되겠죠, 당연히. 그쵸?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젓가락을 놓고 수저를 놓는다. 잘 나갔죠. T자 이니시를 호출했을 때. 하지만, 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현을 할 때는 되게 나쁜 코드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용자가 잘 사용해주길 바라는 코드는 나쁜 코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한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 사용해주길 막 바라는 거예요. 약간 그 사이비 이단 같이 막 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쁘냐? 그 사용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접근 권한을 어떻게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왜 나쁜 코드냐? 이 이닛이라는 거는 물론 외부에 공개를 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뭐 유저면은 유저에서 이게 아까 그 빨간 점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까먹고 호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거를 사용자가 이니셜을 호출할 거라고 100% 믿는 거는 되게 약간 미신 같은 거라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다. 왜 근데 굳이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코드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코드예요. 되게 좋지 않은 코드입니다. 이게 아쉽다는 거죠. 치면은 사용자가 호출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클래스 초기화가 안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하는 특별한 함수가 있고요. 이거를 생성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이 클래스가 있고요.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요. 얘를 오브젝트로 합니다. 만들어요. 근데 이 인스턴스화 하는 순간에 뭔가 호출해주고 싶어. 네,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잠깐만요. 당황하니까 영어가 나왔네. 잠깐만요.
이거를 오토매티컬리하게 호출하고 싶어요. 자동으로 호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생성될 때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된다는 거는 오브젝트가 생성된다는 거고 생성될 때 뭔가 자동으로 뭔가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 이럴 때 쓰는 게 이 생성자라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게 생성자라는 개념이다. 그렇고요. 그래서 생성자는 일단 이러한 규칙을 가진다. 여기서 객체라는 건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다. 그리고 그 가장 함수긴 함수인데 특별한 함수다. 네. 그 사용자가 호출할 수는 없어요. 맨 처음에 자동으로 호출은 되는데 사용자가 호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생성자는 다른 함수와 같이 반환 타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드 함수도 보이드라고 반환 타입 자체는 있잖아요. 생성자는 반환 타입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요. 그리고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따 봅시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어떤 함수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반환형이 없죠. 리턴 타입이 없다. 그리고 뭔가를 하죠. 네, 뭔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브젝트만 인스턴스화 했어요. 근데도 이게 호출되죠. 네. 우리가 뭐 아까처럼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호출되죠. 네.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보자. 봤더니, 어? 내가 호출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호출됐다. 그리고 이 콜이라는 거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쓰는 기수의 어셈블리의 언어인데, 함수를 호출했을 때 쓰는 기수의 어셈블리 언어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생성자도 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생성자가 대충 뭔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네.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되는 순간에 호출된다고 했죠. 그렇죠. 메모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호출된다고 했죠. 헷갈리는 부분. 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테이블 서빙 T 이렇게 했으면은 얘는 바로 오브젝트가 인스턴스화 되죠. 인스턴스화 된 거죠. 왜냐면 이 순간에 메모리에 바로 올라가니까요. 근데 얘를 보세요. 별이 있죠.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는 테이블 서빙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얘는 얘는 테이블 서빙이 아니라 테이블 서빙의 그 오브젝트의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테이블 서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인스턴스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바도 똑같죠. U를 해야 인스턴스가 되잖아요. 네. 물론 자바에서는 이런 언어가 없지만, 네. 자바랑 비교하기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 C++에서는 이래도 인스턴스화가 되지만 이거는
이건 인스턴스가 안 된다. 그냥 단순 주소값만 선언한 거다. 그래서 이 new를 하는 순간에 생성자가 호출된다. 네, 그렇다. 결과값을 보시면은 before가 호출되고 before가 호출되고 이거는 생성자가 호출된 거죠. before가 출력되고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다음 애프터가 출력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스턴스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new 연산자가 동작한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됐다. 명확하죠? 어셈블리어 보면 명확합니다. new 연산자가 호출되고 그때서야 생성자가 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스턴스가 되고 얘는 포인터뿐이다. 그리고 new를 했을 때 그때서야 인스턴스가 되고 얘가 그것의 주소값을 참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을 보니까 명확하죠. 그리고 생성자는 인자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인자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하니까 어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러가 났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왜 안 되냐? 어,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 나오는데 일단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클래스 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트 지향에 이제 환멸을 느끼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메인에서 A A 하면은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납니다. 왜 에러가 안 나냐? 지금은 여기에 생성 아무 생성자도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생성자를 만든 적이 없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요. A 이런 걸 만들어요. 빈 생성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아셔야 되고 내가 생성자를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은 빈 생성자를 클래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에러가 안 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하고 진짜 빈 생성자를 구현했을 때 이렇게 쓸 때 에러 안 나겠죠. 내가 만든 생성자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A int x 이러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네. 정리하면은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진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기본 생성자를 하나만 구현했을 때는 기본 생성자가 있으니까 뭐 그냥 기본 생성자를 쓰는 것처럼 써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근데 만약에 그 내가 임의로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처럼 인자를 받는 게 있어. 네. 임의로 내가 생성자를 만드는 순간 기본 생성자는 디폴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용자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면은 그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생성자를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네. 아무것도 안 만들면은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지지만 그 구현하는 사람이 임의로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면은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정리된 걸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생성자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돼요. 명시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구현했을 때 당연히 되고 어, 명시적으로 본 생성자를 호출한다. 기본 생성자가 아니죠. 인자를 받고 있죠. 그러면 그냥 이, 이 라스트 모습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테이블 T, 서빙 T를 하면은 얘는 지금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근데 실제로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인자를 넣는 생성자를 호출해줘야죠.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했는데 프라이빗으로 놓으면은 얘는 안 된다. 네. 여기서 자동으로 그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될 텐데, 그쵸? 기본 생성자가 호출될 텐데,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에러가 됩니다. 네. 생성자도 함수니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팅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점은 제가 이미 필요 없는 거는 빼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다 아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네. 이미 제가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99%도 부족해요. 다 이해해야 돼요. 사용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기본 생성자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생성되었던 퍼블릭 접근 제어를 가진 기본 생성자는 없습니다. 오직 사용자가 구현한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가진 생성자가 있습니다. 이를 외부에서 접근하려고 하니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서 말하면은 기존의 생성자를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프라이빗으로 그 테이블 서빙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자가 생성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만든 프라이빗에 있는 기본 생성자가 있다. 그래서 그 아까처럼 에러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그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자는 이렇게 오버로딩도 가능하다. 네. 생성자가 있고 이거는 여기다가 3을 넣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생성자는 그 호출 당시에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n에다가 내가 받은 n을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성자를 두 개 만들면은 알아서 그 알맞은 생성자가 호출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로 들어갈 거고요. 얘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알맞은 생성자가 잘 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고, 얘는 무시하면 돼요. 원래 제가 포인터로, 예,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밑에서 보면은, 일단은 테스트 1, 테스트 2만 보면은, 테스트 1에서 3이 호출됐고, 테스트 2에서 777이 호출됐죠. 네. 얘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었기 때문에 n에 3이 들어갔고, 얘는 내가 준 숫자가 넣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테스트 1에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됐고 디폴트 컨스트럭터 호출됐죠. 그래서 값 3, 777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3, 4 같은 경우에는 네, 3, 4 같은 걸 하면은 여기서 얘는 포인터가 되죠. 그렇죠? 이 포인터 U가 되는데 테이블 서빙 뒤에 얘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테이블 서빙 뒤에 뭐가 있죠. 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호출된다. 얘는 네, 기본 생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팩트 3, 4 보면은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 기본 생성자가 아닌 게 호출됐죠. 이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딜리트를 써줘야겠죠.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해주세요. 우린 지금 생성자를 배우는 거지 소멸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네,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네. 테이블 T를 하는 순간에 기본 생성자가 호출됐고요. 네. 그다음에 테이블 서빙 777 하는 순간에 인자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됐고요. 근데 테이블 3, 4를 보면은 아니, 테스트 3, 4를 보면은 이 포인터 Q를 가지고 테스트 3에서도 쓰고 있고 4에서도 쓰고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U 두 개를 Q 하나로 바꿔 있죠. 그렇죠? 이 상황을 표현하면은 처음에 테이블 서빙 포인터 Q를 했을 때는 포인터만 샀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Q는 뉴 테이블 서빙 할 때 기본 생성자가 호출된다. 하지만 다시 Q는 뉴 테이블 서빙 할 때, 네, 5555 이게 호출된다. 네. 이 빨간 줄은 이게 끊어지죠. 왜냐면은 새로운 주소값을 할당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끊어진다고 해서 얘가 메모리 할당이 해지되지는 않아요. 네. 그쵸. 새로운 주소값을 담으니까 이 Q의 주소값이 얘를 참조하고 있죠. 하지만 얘가 없어지진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생성자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죠.